어디냐면 아까 268페이지 교재 가보실래요? 내가 이거 268페이지에 잘못 적어드린 게 좀 있어가지고 음, 뭐냐면 요게 102회 5-1이 아니라 얘가 4-1이어야 돼. 4-1 오류 수정이더라고요. 102회 2-5 요게 5-1로 돼 있을 건데 4-1이에요. 그리고 4는 오류 수정입니다. 오류 수정. 268. 268페이지.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하나가 더 있네, 근데. 아까 찾아보니까 111에 5-1 요렇게 4개, 4개. 하나가 더 있어, 111에. 할게요, 이제 진도. 자, 이제 부가가치세의 특징. 일단 잘 나와요. 별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유인물 좀 나눠드릴게요. 그 유인물은 부가가치세 분류별로 모아놓은 유인물이에요. 근데 좀 이게 프린터가 아까 보니까 잉크가 좀 살짝 약간 마탱이가 가가지고 조금 흐린 부분이 몇 개씩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옆으로 주세요. 네. 내 거 없네? 내 거리 없어. 맞죠? 하나 남아요? 다 나란히 맞죠? 내 거가 없냐? 남는 거 없어요? 없구나. 내 거를 안 뽑았어. 그거 나중에 숙제 낼게요. 지금 아직 회계 쪽은 안 끝났어요. 회계 쪽 숙제가 다 안 나갔죠, 여러분들? 자본도 남았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자본. 그죠? 웃음 나죠, 여러분? 자본 많이 나와요. 자, 볼게요. 부가세 특징.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세법 들어가면 무조건 해당 특징은 잘 내요. 처음이니까. 그죠? 근데 자고로 여기에서 제가 실기에서 중요한 거는 꼭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제가 실기에서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부분 꼭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보자. 자, 일단 부가가치세 특징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이라는 게 나라에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세 내시는 건 나라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취득세. 근데 우리가 3대 국세라고 하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대 국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라고 해서 국세다라고 해요. 국세. 이건 어렵지 않은 단순 암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아까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을 빼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취한다라고 해요. 핵심되는 문장만 잘 외워주셔야 돼요.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이 아니에요. 가끔씩 이거 질문하는 선생님 같은 말 아니에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 다른 거 다른 거. 여러분 뭐야? 그럼 세액은 세율 곱한 후고 거래액은 세율 곱하기 전이에요. 말장난인데 여기 특히 세법 말장난 엄청나요. 그러니까 거래액을 빼주면 100원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00원. 근데 세액을 빼는 거죠. 10원을. 그렇죠? 그래서 전 단계 거래한 금액 100원을 빼는 게 아니라 세액 10원을 빼는 거예요. 말장난. 안 칠 것 같죠? 여러분 나중에 세법 하시다 보면 기가 막혀 정말. 사람 짜증나게 막 조심해야 돼. 회계보다 더 심각하게 내요. 말 한두 가지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세라고 해요. 간접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아까 따지면 우리가 나라의 그러니까 내가 세무서에 세금을 직접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실제 경제적인 세금 부담을 하는 자를 담세자라고 해요. 담세자. 이렇게 이 두 개가 같은 걸 우리가 직접세라고 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는 사업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경제적 부담 누가 다 하고 있었어, 아까. 소비자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가하는 세금, 전가하는 세금. 그걸 우리가 전가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하는 자가 달라요. 이런 세금이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주세 아세요? 주세? 그 주자가 술주자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 같은 데에서 공장에서 반출할 때 세금 내고요. 그거를 여러분들 그 술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을 내시는 거야. 이제 그렇다고 여러분 술 드신 다음에 저 안 낼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나가라고 해요. 휘발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우리가 모든 거래 단계마다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해서 다단계 거래세인데 단단계 거래세는 아니야. 단단계 거래세를 실제 취하는 나라도 있어요. 실제로 그냥 소비자한테 팔 때 한 번만 부과하는 거. 어차피 소비자가 다 내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일반 소비세입니다. 일반 소비세. 혹시 여러분 개별 소비세 들어보세요. 개별 소비세? 개소세라고 좀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개소세. 뭐냐면 우리가 개별 소비세는 여기 특정 재화 용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비싼 애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향수 아니면 샤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롤렉스 같은 거. 맞죠? 명품 같은 거.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는 말 그대로 여러분 사치품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소비세, 부가가치세는 그럼 여러분들 뭐에도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시는 음료 있잖아요. 음료수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그럼 여러분 친구가 음료수 마실 때 야 부럽다 그 사치품이다 한번 마셔보고 싶다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여기는 합리적인 개그가 허용이 되는 곳이 세법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상하면 개그 막 던지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원래 회계에서 그런지 세법은 더더욱 필요해 그런 게 졸리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달라붙는 세금이다라고 해서 일반 소비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원칙적으로라고 좀 이따 이제 면세라는 게 면세. 그 면세점 아시죠? 면세점. 그 면세. 그렇죠? 세금 안 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싸요 물건이. 세금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자, 이제 문제는 얘예요. 얘를 그냥 외우는 거 빡세요. 특히 요 두 가지를 시험에 엄청나게 말장난을 두 개를 번갈아 치면서 돼요. 뭐냐면, 영세율과 면세요. 이거 조심해야 돼. 영세율과 면세. 자, 볼게요. 일단 면세부터 한번 해볼게요. 면세부터. 자, 세법이 왜 어렵냐면, 세법이요. 우리가 이해하는 문구로 안 내요. 세법 문구 그대로 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짜증나요. 뭐냐면 여기 세금 부담의 역진성 완화 있죠. 진짜 이 문장으로 냅니다. 일단 이해를 도와볼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역진은 반대로 진행된다 이 뜻이에요. 역진 반대로 진행된다 이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원래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 구간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이라는 게 고소득층일수록 세금 부담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진세 방식이다. 누진세 방식. 근데 부가가치세는 원칙이 10% 단일세율. 세율 구간이 원칙이 하나에 하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치킨값 되게 비싸더라. 무섭더라. 치킨 그죠? 3만 원짜리도 있고. 만약에 내가 3만 원짜리 치킨을 먹는 거예요. 그죠? 3만 원짜리 치킨을 사 먹는데 부가가치세 3천 원 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나는 3만 3천 원 내고 소비해야죠, 치킨을. 근데 이제 이재용 회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해가지고 저도 서민들이 먹는 치킨이라는 걸 먹고 보고 싶은데 그러지 않겠죠?
서민들이 먹는 치킨이라는 걸 먹고 싶은데 저 3만 원짜리 치킨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전화 받아가지고 이재용 회장님은 워낙 많이 버시니까 부가가치세 3천만 원 내시면 되겠어요. 이래요? 그러진 않아요. 똑같이 3천 원거든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측면만 보면 분명히 고소득은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잖아요. 똑같은 세금 부담하죠.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는 저소득 서민일수록 세금 부담이 높아요. 부가세가 상대적으로. 어차피 똑같은 세금을 내긴 하지만 소득에 비하면. 맞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세금 부담이 반대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응?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 세금 부담 효과가 커지잖아요. 이게 세금 부담이 역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역진성이라고 해요. 그럼 이걸 완화자, 완화. 완화를 시켜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주로 서민들이 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면 돼요. 그래서 면제. 완화요. 없애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방안. 서민이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 되는 그게 면세제도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 면세 엄청나게 냅니다. 실기하고 이론에서 너무 중요해요. 이 두 개가 왜 제가 별표냐면 이론하고 실기에서 나오고 또 이론에서 실기에 나. 이론도 잘 나오지만 실기에서도 나와요.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거. 그래서 나중에 면세하겠지만 주로 서민들이 쓰는 물건들이 면세가 많아요. 꼭 기억하려 노력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소비지국 과세원칙 뭐냐면 들어보실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죄송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물건을 수출하려면 생산해야죠. 수출하는 국가는 생산지국이라고 해요. 생산지국. 그리고 물건을 소비하는 국가는 수입하는 국가죠. 그래서 수입하는 국가를 소비지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생산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때리고 외국에서 물건을 소비할 때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때리면 소비는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데 부가가치세는 두 번 과세하는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해버려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면 어느 한 국가에서만 부가가치세를 때리고요. 어느 한 국가에선 부가가치세 부담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 외우셔야 돼요. 이거 다 나오는 문구예요. 여기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국가에서만 때리겠다라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맞죠? 근데 시험 어떻게 장난치냐면 생산지구 과세원칙이 장난치는 거예요. 조심. 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유는 그게 아니지만 그냥 소비세니까 소비지국에서 과세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리는. 그죠? 그러면 거꾸로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게 그래서 수출하면 그걸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줘요. 영세율. 그렇죠. 영예세율의 뜻이 뭐냐면 영예세율로 과세하는 거예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계시면 선생님 영예세율로 과세나 면세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같아 보이잖아요. 다르니까 뭔가 있겠지. 맞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3장 가서 할게요. 좀만 기다려 보세요. 물론 소요가 없겠지만 소요가 없지만 아셔야 돼. 예.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조심 이거.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입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면 어디에서 부가가치세 거쳐야 돼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아까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라고 했죠. 그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팔거나 외국으로 수출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우리나라에서 팔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면 사업자만 수입해요? 여러분 수입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입재화 있죠. 수입재화는 사업자만 납세 의무가 있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재화의 수입은 우리가 사업자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가세 부담합니다. 수입할 때. 선생님 저 안 부담했는데 이미 거기 물건값 부가세 다 들어가 있어요. 알죠?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사업자만 과세한다면 장난 무지하게 치거든요. 자, 그럼 시험에 얘를 어떻게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영세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기가 막히죠? 이렇게 내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쪽에 나중에 보시면 그런 문구 진짜 많을 거예요. 아니면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충 알았다가 틀려요, 이거.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납세 의무자 사업자. 자, 우리 시험에 요걸 냅니다. 여기. 자, 영리목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영리 목적을 안 따져요, 여러분들. 영리 목적을 안 따지고 사업자예요, 사업자.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입니다. 안 나와? 이거 이상하죠? 이거 가지고 장난 많이 쳐요. 국가가 납세 의무자예요. 성질나죠, 여러분들 막.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이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니, 세무서도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웃기잖아. 국가한테 걷어서 국가한테 내. 웃기잖아요. 안 웃겨? 표정이 뭔 소리야. 그죠? 그래서 낸단 말이에요, 시험에. 국가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그러면 납세의무자 아니지 이렇게 장난치거든요. 납세의무자예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해볼게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나라에 있는 뭐라고 할까? 나라 관공서를 짓는 거예요. 관공서 건설을 해준대 여러분들이 관공서. 알죠? 근데 건설을 해주는데 10억에 건설해준대 10억? 알죠? 그러면 나라한테 관공서를 짓는데 10억을 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한테 1억을 걷어 부가세 1억을 걷습니다. 걷어가지고 세무세 갖다 대요. 그 짓을 하라는 거야. 웃기지 않아요? 안 웃겨? 해야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1억을 낸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보장도 없고 아까 그랬잖아요. 거래 내역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국가한테 걷어서 내는 거지만 소득세는 내야 돼요. 소득세 자료를 쓰려고. 알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국가도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세법에서만 그래요. 거래 내역 파악하려고요. 아셨죠? 이거 조심해야 돼 진짜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자 그러면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핸드폰 대리점 있죠? 핸드폰 대리점에서 여러분들 핸드폰 사시면 부가가치세 부담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좀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 남는 게 있어가지고 팔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가가지고 핸드폰을 이제 어떤 사람한테 당근으로 판다라고 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핸드폰을 20만 원에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만 원에 팔려고 해. 딱 했는데 20만 원 딱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탁 때린 다음에 저 죄송한데요. 저 부가세 배웠거든요. 저는 당신한테 재화를 공급하고 있어요. 부가세 2만 원 주세요. 라고 하면 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줘요, 뺨을 줘요. 뺨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왜? 우리는 그걸 어쩌다 파는 사람이거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장님이라고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낸다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왜 안 나와? 그 다음에 독립성.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은 용역을 공급하죠. 회사에다가. 용역을 공급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종속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회사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종속적이에요, 종속적. 우리가 사장님이라고 하면 본인이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뭐냐면 타인에게 고용되면 안 돼요. 이게 독립성, 인적 독립성이라고 해요, 인적 독립성.
그래서 여기 있죠. 회사에 고용된 직원으로 받는 급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왜? 이거는 내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용역을. 여러분이 뜯기는 건 그거. 여러분들이 내는 건 소득세지 부가세가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 오케이. 예. 그래서 근로자의 급여는 부가세 과세하지 않습니다요. 그 다음에 여기 재화 또는 용역의, 왜 이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어가지고 뭐냐면, 우리 아까 면세라는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여기에요.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면세, 재화, 용역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면세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안 불러요. 그분들은 그냥 소득세나 법인세법상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시고. 잘 참고 계시네. 대부분 이제 이쯤 되면 거의 분 많이 마탱이 가는데. 잘 견디시네. 특히 저녁과 세법이 만나면 정말 장난 아닌데 이거. 일해서 피곤한데 죽겠는데 세법하고 있으면 난리 나거든요. 이제 저녁에. 잘 참으시네. 칭찬 드렸으니까 잘 참겠지? 그죠? 그 의도 깔려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제 사업자. 자, 여러분 하는 거 봐서 일찍 끝내드릴게요.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갑질은 이거예요. 자, 사업자 여기. 자, 사업자는 다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라고 하고요. 납세 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과세자 들어보셨어요? 간이과세자? 그래서 간이과세자라고 하면 저 얼마 못 벌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납세 의무자예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아까 다 했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올해 바뀌었어요. 그 교재에는 간이과세자가 아마 있나? 그 여러분들 13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간이과세자 보이세요? 구분 기준에 134페이지 맨 위에 교재 맨 위에 보시면 간이과세자 해놓고 뭐 8천만 원 보이시나요 혹시? 이거 7월 달로 바뀌었어요. 1억 4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1억 4백이에요. 그죠? 그래서 혹시 그 교재 8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맨 위에 구분 기준의 세 번째 칸이요. 그거 1억 4백으로 바꿔주세요. 요즘 워낙 경제가 힘들어가지고요. 다 올려줬어요. 좀 어느 정도 돼. 1억 4백. 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법 하실 때 역자라는 말 자주 보시게 될 거거든요. 이게 달력이에요, 달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역자 나오면 떼고 해석하시라는 뜻이에요. 직전 1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간이과세 엄청나게 파대요. 요거.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직전 왜 안 나와? 간이과세자는 왜 이래? 직전 1년 네, 또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실기할 때, 요, 표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 공급 대가라고 합니다, 대가. 됐죠? 일단 외우시려고 노력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숫자를 공급 대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료수를 만약에 1,000원 주고 사셨다. 그러면 부가세 100원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럼 1,100원을 공급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응? 나중에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강조하겠죠. 요 부가세가 포함된 숫자에 네 명칭입니다.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법인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기용이에요. 우리는 법인을 내요, 시험에. 맞죠? 그럼 절대 매출 쪽에서는 간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근데 가끔씩 간이 거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럼 큰일 난다. 그렇죠? 절대 법인은 간이가 될 수가 없어요. 간이 과세자가. 네. 그리고 요거는 뭐 안 해오셔도 될 것 같아. 뭐 과세유흥 장소하고 부동산 임대업 탈세 1, 2순위 다투시는 분들이거든요. 탈세 1, 2순위에 주로 실질, 거짓말 아닙니다. 혹시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혹시 저한테 문자 좀 보내주세요. 친하게 지낼게. 조심스럽게 문자 보내주세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증빙이에요, 증빙. 왜 안 나와? 자, 요거 별표입니다. 제가 별표 치는 것 중에 요 실기용이에요, 실기용. 뭐냐면, 아까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가장 중요한 증명서류가 세금계산서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과세자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가 발급 원칙이에요. 여기 텍스 인보이스, 세금 계산서. 근데 조심하실 게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적법한 증명 서류로 인정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영수증이거든요, 영수증. 그래서 우리 시험에 오해하지 마세요. 현금 영수증 인정해줘요. 맞죠? 그냥 영수증 이 세 글자만 딱 들어간 거. 이 되시겠죠, 한국말? 맞죠? 현금 영수증 들어가지면 적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영수증을 발급했다 이러면 적격이 아닌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 영수증, 뭐 간이 영수증이라고도 하고 그냥 영수증이라고 해요. 맞죠? 그 파란색으로 있어요. 파란색 동네 슈퍼 같은 데 가보면 영수증 띄워주세요라고 하면 영수증이 파란색으로 나올 숫자가 나와요. 글씨랑. 저도 오래되긴 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좀 밑으로 가면 많이 밑으로 가세요. 많이 밑으로. 했죠. 아무튼 그래서 시험에 간이 영수증 또는 영수증 이렇게만 나오면 이건 적격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조심하실 게 간이과세자 분들도 4,800만 원 4,800만 원 이거는 뭐 실기용은 아니니까 이상이면 세금계에서 발급하셔야 돼요. 간이과세자 분들도. 그래서 시험에 말문제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면 틀립니다. 아시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면 틀린 거예요. 왜냐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서 발급해야 돼요. 알죠? 안 돼요. 영수증. 좀 나중에 영수증 발급 사업자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거고 원칙은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해야 됩니다. 미만이면 영수증이고. 응?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냐면 아이고 이게 좀 복잡해져 가지고 간이가세자가 듣고 버리세요. 옛날에는 간이가세 원래 4,800만 원이었어요. 조건이 1억 400이 아니었고 예전에 무조건 영수증이었거든. 4,800만 미만이니까. 맞죠? 근데 갑자기 금액이 올라가요. 갑자기 금액은 올라갔는데 증빙은 똑같아. 맞죠? 그래서 예전부터 4,800만 원 미만이면 원래부터 영수증 발급했어요.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예. 근데 4,800만 원 이상이면 그때는 무조건 세금계에서 발급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이 뜻입니다. 원칙은 영수증 발급하는데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에서 발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과세기간 이건 별표입니다. 왜 별표냐면